안녕하세요. 세계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소녀통신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더욱 중국 사태에 대한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부가 나서 오히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장려하는 등 중국 사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가 더 큰 후유증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3,000명이 넘는 등 누적 확진자 수 24만 명을 돌파하며 중국 사태의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일본 전역의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빈곤과 빈부격차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배식을 받기 위해 배식줄을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사화한 기자는 찬바람이 부는 공원 안에서 큰 짐을 안은 채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빈곤은 기사화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도쿄에서는 중국 사태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한 상담회가 열렸는데 시민들은 이곳에 참석해 쌀과 주먹밥을 수령함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알렸는데요. 68세의 한 남성은 일자리가 줄어서 못 살겠으며 힘든 건 돈 때문이라고 밝혔고 45세의 한 남성은 얼마 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하루하루 생활비를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39세의 한 여성은 단 한 달의 집세를 체납했지만 살고 있던 쉐어하우스에서 쫓겨나서 노상 생활을 하고 있다며 너무 배가 고파서 이대로 자신이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으로 망명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 점점 일본이 쇠퇴해가고 있다. 뭔가 희망은 없는 걸까? 똑같이 중국 사태가 터졌는데 왠지 한국은 웃고 있는 것 같구나. 일본과 한국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올림픽이 사실상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아마 100% 취소될 거야.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을 비웃고 있는데 그들의 웃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지금의 시대 흐름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뜻이겠지. 너무 분하다. 전쟁만큼 좋은 부양책은 없어. 과거를 봐도 역시 이 방법뿐이다. 지금 당장 한국에 선전포고를 해야 해.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게 아주 베스트지. 일본은 잘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잘 잡고 있었던 배터리에서도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와 세계 시장에서 버림받을 게 뻔하다. 일본 서민층의 빈곤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 내 주변에도 하나둘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들에게 나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게 더 큰일이야. 결국 아베 정권 이후는 한국인들에게는 보너스 타임이나 마찬가지구나. 일본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잖아.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러니 한국은 일본을 바라보면서 아주 활짝 웃고 있겠지. 일본의 빈곤이 극에 달하고 있어 빈부격차도 완전 극과 극으로 가고 있다. 이건 일본이 쇠퇴했다는 증거다. 진행형이 아니라 완성형이라고 봐야 할 정도야. 이웃나라 한국도 똑같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빈곤 문제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일본의 쇠퇴를 기뻐하는 건 역시 한국뿐이겠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가 더 큰 문제다. 현재 중국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엄청나게 일본에 입국해 있어. 그러니 문제가 제대로 수습될 리가 있겠냐? 이제 곧 일본 경제의 붕괴가 정말로 시작될 거야. 글쎄,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도 중국 사태로 인해서 음식점 3만 곳이나 문 닫았다고 하던데 중고 주방용품점도 재고가 넘쳐난다고 하더라. 그게 맞다면 한국도 일본이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다들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해외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일본의 님도는 훌륭한 애 어쩌고 해놓고 일본의 정신은 어디로 갔냐. 결국 선택한다는 것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주해버리는 것인가. 이건 마치 전쟁에서 패해 경쟁적으로 만주해서 도망갔던 걸 떠오르게 하네.
이게 아베가 자랑하던 아름다운 나라란 말인가? 아베와 그 측근들이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고트 트래블 같은 걸 해서 사태를 확대시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모두 뒷짐지거나 몰라라만 하고 있네. 올림픽에 목숨 걸었다가 국민들의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 글쎄, 지금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나는 중국 사태 어쩌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상여금도 깔끔하게 다 받아서 연말 연시를 아주 즐겁게 보냈어. 평소 부단한 노력과 실력으로 실적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패배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불행을 한탄할 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로 돌리려고 하지 마라.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일본은 폭삭 주저앉고 만다. 다들 조작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나름 잘 견디고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일본만 어째서인지 경제가 크게 쇠퇴하고 있어. 빨리 접촉 사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일본의 밝은 미래는 없다.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 신시이바시 상점가조차도 힘겨워하고 있다고 하더라. 여기는 일본 제1의 달러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 10% 이상 폐점한 가게가 많아. 언제나 만원이었던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다.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는다. 완전 침묵이야. 글쎄, 내가 듣기로는 일본의 상황은 한국이나 북미보다는 나은 걸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미 불안 증세 때문에 음식점 가는 횟수가 격감해서 폐업할 가게들은 다 폐업한 걸로 알고 있다. 일본은 여기서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은 없을 거야. 일본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값이 들지 않는 식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 술로 매상을 올리던 가게들이 예전처럼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 한국은 9시 이후에는 나라에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인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던가.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해서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 물론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한국이 그런 정보를 통제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어려움이라면 잽싸게 소식을 알려오는 인터넷 우익들도 조용한 걸 보면 딱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은 것 같다. 왜 일본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 모든 거는 아베 때문이지. 아베가 관광산업을 잔뜩 실시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음식점을 한다고 뛰어들었어. 즉, 제조업을 해야 할 인재들이 식당을 경영하게 된 거지.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어두워지니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베가 한국을 자극해서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가장 많이 일본을 방문하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인들이 오지 않게 됐어. 이미 관광산업 때문에 식당과 호텔은 잔뜩 지어놨는데 멍청한 아베가 한국의 심기를 건드렸지. 인터넷 부익들은 중국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자신만만해했지만 중국 사태로 인해 이제 중국인들도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건 이제 파산만 남았을 뿐이다. 그냥 전체적으로 일본은 하강하는 나라이고 한국과 중국은 상승하는 국가인 것을 알아야 해. 이런 위기가 닥쳐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일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드려 맞을 뿐이지. 원래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보다 잘 살았던 많지가 않다. 전후에 운이 좋게 한국 전쟁으로 살아났을 뿐인데 그런 역사도 주제도 모르는 게 바로 인터넷 위기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조업의 나라로 알려졌던 일본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해. 제조업은 한국이나 중국에 모두 넘겨줬다. 이제 일본은 식당이나 관광 관련업으로 먹고 살고 있어. 이 기사를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지 보여준다. 솔직히 나도 이 정도로 화두레리를 하는 사람이 많을 줄 몰랐다. 한국도 어렵지만 일본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자의 말대로 원래 같았으면 기사화되지도 않을 내용이었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어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논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내 사망자 수가 서구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민도가 달라서라고 말한 것인데 이 발언을 해명하는 중에 한국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강경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10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전일 열린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정부가 요청했을 뿐인데도 국민들이 동참하고 모두 함께 노력했다며 이것은 국민으로서 지극히 퀄리티가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사쿠라이 슈이폰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서도 과학적, 의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도처럼 비합리적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라고 지적받은 데 따른 대응이었다. 앞서 지난 4일 아소 부총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참석, 일본만 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전화가 왔을 때 당신들과 민도 수준이 다르다고 말하면 모두 입을 닫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아사히가 인용한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영국이 54.2명, 프랑스 43.5명, 미국 30.0명인데 비해 일본은 0.6명으로 확실히 그 수치가 작다. 다만 그 수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 결론은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소 부총리가 민도적 국민의 수준을 운운하고 나온 것. 이에 대해 9일 야당으로부터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소 부총리는 자신의 주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또 자랑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동아시아 공통현상이란 의견이 나온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중국 0.3명, 한국 0.5명, 대만 0.03명으로 일본보다 적다. 에서 이를 포함한 지적들이 제기되자 아소 부총리는 한국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며 아시아에서 일본은 강제력 없이 모두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소 부총리의 이 같은 앞뒤에 안 맞는 민도 언급에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도쿄 시내 한 남성 회사원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의 협조성이 발휘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 씨는 아사히에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약자 권리 보호를 위선이라 느껴 그 파괴자를 환영해버리는 분위기가 있다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비슷한 도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민도 발언에 대해서 일본 지위가 저하되는 가운데 아소 부총리가 국민들의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아베 G7이 세계 여론 리더야 한국의 G7 참여 간접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G7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등의 G7 정상회의 참여에 간접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반대하는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G7이라는 존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G10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G7이 당연히 세계의 여론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 등이 포함된 G20과 G7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G7의 리더십을 부각시킨 것은 한국의 G7 참여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 발언 직후 일본 언론에 G7의 한국, 인도가 참여하면 유일한 아시아 참가국인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또 성명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G7 안에서 리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위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는
미국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셈이다. 아베 홍콩 보안법 반대 기수 자처 중 간섭 말라 발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 비판 성명을 주도하고 싶다고 밝히자 중국이 발끈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미국 등 4개국이 중국을 겨냥한 성명을 냈을 때는 불참하더니 기수를 자처한 모양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G7은 글로벌 여론을 이끌 임무가 있으며 일본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홍콩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자 별도의 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비판 공동 성명을 냈을 때는 불참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아베 총리의 G7 성명 관련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일본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순전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관련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보안법 지지를 표명한 영국계 HSBC 은행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위협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미국은 홍콩 관련 입법을 올바르게 보고 이간질과 선동을 멈추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피터 웡 HSBC 아시아 태평양 최고 경영자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 지지 청원에 서명한 것을 충성 서약 보여주기로 규정짓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자유국가는 정치적 또는 기업적인 굽신거림이 아닌 진정한 우정 안에서의 거래와 상호 번영을 욕망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유엔 전문가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정 가속화 비판.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협의를 위한 시간이나 기회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일정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놓고 최근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로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의 모든 지역사회는 물론 인접 국가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데다 당초 공청회 개최를 도쿄올림픽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일본 정부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방류를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렸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과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 대한 결정을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국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및 집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스쿠트 툰작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위험 물질,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파토리 식품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